자, 이번에는요, 나라밖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재선 도전 출정식을 했습니다. 소식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이게 출정식장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딱 서서 뒤에 지지자들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있죠.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뒤쪽에 보면 여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Keep America Great. 그러니까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깔려 있죠. 왜냐하면 계속을 간다는 뜻이니까. 이런 거를 표처럼 내걸고 이제 출전식을 했는데요. 기사 내용 좀 보시죠. 여기 보겠습니다. 트럼프 저기 수많은 가짜 뉴스들 어제 출정식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출정식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많죠. 근데 그 기자를 딱 향해서 다 가짜 뉴스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자들 뭐가 됩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노로 재선 출정을 했다. 자, 미국 2020 대선 본격 스타트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방금 저 표 보셨죠? 그겁니다. 2만여 명이 다시 대통령이 되라는 뜻입니다. 다시 외치며 화답을 했다. 그런데요, 새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주는 대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출정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75분간 연설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그냥 비난, 민주당 비판 이런 걸로 할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편견으로 미국을 파괴했다 이런 주장도 내놨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그럼 지금 앞선 기사에는요, 분노의 분열의 출정식, 미국을 약간 좀 이렇게 쪼개는 듯한 분위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상당수가.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여기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지지자들 강한 경제 공약을 지켰다.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공약을 내놨는데 이걸 지킨다. 어떻게든 지킨다. 지금 그 지키는 모습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의 압박 이런 거로 나타나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참 힘들지만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지키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재선 출정식 2만 5천 명이 모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바이든 중국에 이권이 있어.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데 이렇게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자들 말만 하는 정치인들과 트럼프는 다르다. 여기에 또 지지 이유가 있었겠네요. 두 가지입니다. 강한 경제 공약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말만 하는 정치인들과는 다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출정식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First we do make America great again, then we do keep America great. Let me hear it. Ready? Make America great again. 참 제스처가 대단합니다. 얘기를 하고 환호를 즐기면서 저런 모습 마치 그냥 몸으로 그 환호를 막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과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김수희 평론가. 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미국 내의 시선 갈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지자들이 있다는 거. 아까 얘기 설명했는데 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은. 이 트럼프가 실제로 혐오 선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 하고 있는 어떤 외국인에 대한 그런 혐오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 소속인데 사실 미국 양당 정치에 폐해가 있어요. 양당 정치는 A당, B당이 있으면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 포지티브한 그런 언설보다는 거꾸로 B당 싫으면 우리 A당 찍어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날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저기가 싫으면 날 선택해 주세요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백인 남성 노동자에서 있는 그 혐오 정서는 사실 민주당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공화당의 원래의 전통적 세력에 대해서도 반감이 있는 건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서도 이단아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돋보여서 지지를 받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한테 보기 힘든 부분은 언론하고 이제 그냥 적극적으로 각을 세워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제 출정식에서도 얘기를 하기를 여기 지금 서너 자리 비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텅텅 비었다라고 언론에서 쓸 거다라고 미리 선수를 치는. 그러고서 저희 가짜 뉴스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또 유권자에게 거꾸로 좀 열광을 받는 그런 측면이 오히려 또 있는 더 거고요. 그 지지한 유권자 입장에서 통쾌함을 느끼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나 또 북한과의 대화 이게 저는 결국에 미국 국가 자체가 받아들일 노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차마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인들이 그 길로 빨리 들어설 수 없었던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단화적인 캐릭터를 통해서 그 길로 빨리 들어서는 어느 정도 선구자적인 모습도 부인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고 정권을 교체하려고 할 텐데 예. 민주당에서도 뭐 바이든 부통령이라든지 예, 이런 좀 전통적이고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캐릭터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개성할 수도 있는 예, 이런 민주당 후보의 등장이 오히려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같이 해봅니다. 그러면은 스타일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지만 색깔은 민주당. 뭐 이런 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럼? 아니면 스타일은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는 예. 버니 샌더스와 같은 젊은 층의 지지가 굉장히 높고 그러면서도 샌더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걸 비판하면서도 대북 정책을 잘하고 있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예, 그런 캐릭터가 나와야 샌더스는 미국 내에서 사회주의자다 뭐 이런 비난까지 듣고 있잖아요. 그 비난을 듣고 있는데 현재 이제 미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지도가 40%를 넘어서서 50%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예전에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항해서 이인재 후보가 아닌 노무현 후보가 나가서 이겼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려면 샌더스 정도의 또 다른 이단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자, 이재영 전 의원. 네. 어제 저런 모습,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반으로 이른바 갈라치는 모습이에요, 확실히. 네네. 근데 이게, 후보자 입장에서는 표를 얻을 수 있지만 이게 미국 전체에서 봐서는 안 좋고 미국의 불안성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지금 현재 아까 보여주신 차트에 보면은 지금 예. 그 민주당의 각 후보에 비교해서 예. 지금 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을 보면 또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실질적인 그 성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까도 여기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는 미국은 역대 최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최악 아닙니까? 예. 게다가 지금 경제 성장률 아시다시피 거기는 작년에 3%를 찍었습니다. 거의. 그 2.9%가 미국이라는 그 큰 3%. 경제가. 미국이라는 그 경제가 대한민국의 한 25%가 새로 생겨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이라고 이끌어지는 예. 이 관계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토마스 프리드맨이라고 뉴욕 타임즈 컬럼니스트가 예. 있어요. 여러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예.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 사람이 보통 보면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쓴 컬럼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이 무역 전쟁은 나는 지지한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가 들어간 컬럼을 쓸 정도로 지금 미국이 해외에서 지금 외교 부분에 있어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인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성과가 일어난다면은 분명히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만 해도 보십시오. 미국 연준이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미국 트럼프가 계속해서 연준에 대하고 올리지 마라 압박을 했어요. 계속 압박을 했었죠. 예. 물론 그것 때문에 이게 동결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이 저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니까 연준까지도 저렇게 동의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읽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전에 있어서는 트럼프를 무시할 수는 절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게 이게 중요한가 보네요. 여러 가지 참 말이 많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지를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 지지를 받는 유권자도 있는 거 보면은 이 경제 문제를 뭔가 하고 있다. 뭐 이게 이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 분야. 이런 사연도 좀 다 있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아내 해친 치매 60대, 치매에 걸린 60대가 있습니다. 아내를 해쳤습니다. 아내가 목숨을 잃었어요. 이 60대 치매 분 때문에, 치매 환자 때문에. 그런데 재판에 가서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내 엄마 어디 있냐?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판사도 안타까워 보석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좀 보죠. 이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뭐 집이 수해를 입어서 물에 잠겨서 뭐 목까지 올라왔는데도 이런 것도 기억을 못 한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자꾸 내 것 훔쳐간다면서 아내를 막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대하고요. 피해망상에 휩싸여왔는데 아들 집에서 손주가 보는 앞에서 부인을 살해했답니다. 근데요, 이 자체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내 엄마 어디 있냐고 찾는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을 받았습니다. 이 혐의로. 호전이 어렵다면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했고 지금 2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아들은 탄원서를 냈습니다. 치매가 사회약이 안 되도록 뭔가 좀 법원에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탄원서를 냈고요. 판사는 그렇다면 입원 치료를 하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했습니다. 여기 아들의 설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아들은 1심, 2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치매에 대해 무지해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지해서 미리 막지 못한 죄책감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상실감이 크다. 치매가 사회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아달라. 치매가 사회악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아달라. 선의적 판결로 치매로 고통받는 피고인의 유가족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원이요. 이른바 이제 치료법원 개념을 가지고 나왔답니다. 외국에는 이런 치료법원이 있는데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걸 가두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보호를 시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처벌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석 조건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족들이 피고인을 장기 입원 치료할 병원을 구해 알려주면 입원 치료를 조건으로 하는 직권 보석을 허가하겠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혔다고 합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예.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 뭐 지금 인구 고령화가 자꾸 되면서 이 치매 환자가 자꾸 급하게 예. 늘어나고 있죠. 이런 일도 있었군요. 그렇죠. 저는 참 저 기사가 예. 저도 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예. 한 3년 치매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 기사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 돈 없어졌다고 하고 예. 집을 못 찾아오고 예, 여러 가지 또 피해 이 망상이 굉장히 심해요. 저 법원도 판결을 참 잘했어요. 예. 예, 보석은 허가해 주는데 입원을 해줘서 치료하는 조건인데 치료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죠. 하는 겁니다. 저 가족도 저 아버지를 빨리 좀 격리를 시켜서 예. 어디 좀 했으면 싶은데 어머니하고 그냥 같이 살게 어머니 아버지가 모시게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지금 자책을 했어요. 탄원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했는데 지금 67세거든요,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6년 전에 치매가 걸렸으니까 환갑부터 6년간 치매를 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치매 아는 방법이 사람이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그리고 집 주소를 잘 못 찾아와요. 예. 그리고 옷 갈아입고 샤워하는 거 이거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병원 모시고 가야 됩니다. 멀쩡하게 보여도 바로 뇌세포가 이게 빨리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치매에 대한 이 각성을 좀 촉구하는 이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합니다. 김수희 평론가, 우리가 치매에 관해서 본다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게 느껴지는 기사예요 지금. 네,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에서도 치매 예.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고 예. 이제 어차피 이런 류의 환자 겸 죄인의 경우에는 뭐 그냥 구금시켜가지고 고통을 주는 그런 방식의 처벌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치료 감호 제도를 넘어서는 예, 그런 이제 거의 뭐 병원과 가까운 그러니까 치료 법원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정책적으로 더 한 발 내디뎌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재판을 한 판사 입장에서 예. 판결도 할 겸 정책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또 제시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을 던져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동물원입니다. 호랑이는 맞는 것 같은데 어제 비쩍 말랐죠. 인도네시아의 한 동물원에서 영양사가 먹이 살 돈을 빼돌려 주식인 육류를 거의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호랑이가 가죽만 남을 만큼 앙상해진 1년 뒤에야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의 다른 동물원들 상황도 열악하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동물들, 이들의 행복은 누가 챙겨주나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청와대 만찬입니다. 계단에 앉아있는 이들 누군지 알아보시겠나요?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입니다. 이곳은 청와대고요. 이들이 기다리는 건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어제 문 대통령은 선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에 이광현 선수는 이제야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멋진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사임당입니다. 2009년 6월 23일이 생일인 5만 원권이 어느덧 발행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기엔 황색 계열이란 이유로 5천 원권과 헷갈린다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유통 중인 화폐 가운데 금액으로도 장수로도 비중이 높은 중심 화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고액권의 등장으로 경조사비 지출이 늘고 뇌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저렇게 굶기면 되겠습니까?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